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앙골라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놀라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상파울루의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교육원 사무실에서 앙골라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강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원격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시차도 있고 인터넷 환경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우리 교육원장님께서는 포르투갈어라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느냐며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밤낮 없이 앙골라의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앙골라에는 2019년에 문을 연 루안다 한글학교가 유일한 한국어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나마도 강사가 2명뿐이라 수업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한 현지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말이에요. 상파울루에서 앙골라까지는 약 6,400km,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언어와 문화로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시차였어요. 상파울루와 앙골라는 5시간의 시차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후 2시일 때 앙골라는 저녁 7시였죠. 더 큰 문제는 인터넷 환경이었습니다. 앙골라 현지 담당자인 마리아 씨와 첫 번째 화상회의를 시도했는데 연결이 끊어지기를 5번이나 반복했어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여기 인터넷이 불안정해서요 라는 마리아 씨의 목소리가 끊어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기술팀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동영상 강의 녹화, 실시간 화상 수업, 문자 채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죠. 결국 혼합형 수업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앙골라 학생들의 열정을 확인한 때였어요. 사전 설문조사에서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 학생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개발에 한국의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그 진지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개강일이 다가왔습니다. 등록 신청을 받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68명의 학생이 몰려들었어요. 나이도 16살 고등학생부터 55살 직장인까지 다양했습니다. 상파울루 교육원과 주앙골라 한국대사관 그리고 루안다 한글학교가 힘을 합쳐 만든 첫 번째 결실이었죠. 첫 수업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교육원에 도착했습니다. 컴퓨터와 카메라 상태를 점검하고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앙골라 시간으로 오후 6시, 우리 시간으론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수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인사를 건네자 화면 속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기소개를 포르투갈어로 시작했다가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 수업에서는 한글의 기본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아, 우를 따라 읽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전해져 올 때 거리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루카스라는 20살 학생은 교수님, 한글이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학생들 각자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23살 대학생 페드로였어요. 그는 매번 수업 시간에 하얀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나타났고 교수님, 한국어를 배울 때는 한국 사람처럼 정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며 인사했죠. 반면 28살 간호사 이사벨라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는 날이 많아서 종종 피곤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한글 쓰기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간호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정확히 써냈을 때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19살 고등학생 안토니우는 수업 중간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핸드폰으로 다시 접속해서 끝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놓친 부분은 없나요? 라고 꼭 확인하는 성실함이 돋보였습니다. 가장 웃긴 에피소드는 52살 직장인 호세 씨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김치라는 단어를 배우고 나서 교수님, 앙골라에도 매운 음식이 있어요. 무함바 치킨이요. 라며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수업은 언어 교환의 장이 되었어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특별한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제 6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늘려나갔어요. 김밥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때 마리아나 학생이 갑자기 잠깐만요. 교수님. 이라고 외치더니 부엌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든 앙골라식 쌀요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김밥처럼 말아서 만들어요. 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한국의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소개했을 때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룰을 설명하자 카를로스가 우리에게도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라며 앙골라 전통 게임인 오델레를 화면으로 보여주었죠. 그날 수업은 한국과 앙골라의 놀이 문화를 비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에 호기심을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추석 문화를 설명했을 때였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송편을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루시아 학생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도 조상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한국 사람들도 아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 너머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느꼈어요. 음식 이야기는 항상 큰 인기였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을 소개하자 학생들은 정말 맛있겠어요. 라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러자 페드로가 교수님, 언젠가 앙골라에 한국 음식점이 생기면 제가 첫 번째 손님이 되겠어요.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이 수업이 단순한 언어 전달을 넘어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업 운영석 달째가 되자 교육원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잠비크 교육부에서 우리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공식 요청서가 도착했고,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교육원장님은 김하나 선생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앙골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원격 수업을 넘어 새로운 교육의 시범 사례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언어와 문화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학생들의 네트워크 형성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끼리 SNS 그룹을 만들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페드로와 이사벨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한국어 단어 퀴즈를 주고받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글로 쓴 일기를 올리기 시작했고 다른 학생들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곤 했어요. 어느 날 루안다의 현지 담당자 마리아 씨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수님, 여기 학생들이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이 현지에서 스스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수업을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나자 학생들의 변화는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도 어색하게 발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짧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카를로스는 저는 앙골라 루안다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라는 문장을 완벽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안토니우가 보여준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정전 때문에 수업이 자주 끊어져서 걱정했는데 어느 날 그가 교수님, 제가 한국어로 시를 써봤어요 라며 자신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하늘 아래 한국말을 배워요. 꿈이 자라나요. 바다 너머 멀리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한글 하나하나 제 마음에 새겨요. 언젠가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해요. 감사합니다. 한국어. 이런 내용의 시였는데 그 진심 어린 표현에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사벨라는 병원에서 한국인 환자를 만났을 때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꺼낸 후 자세한 증상을 물어볼 수 있었어요.
환자분이 얼마나 놀라워하시던지요. 아픈 증상을 영어로 설명하기 어려워하셨는데 한국어를 조금이나마 알아들어서 의사 선생님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뿌듯한 표정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페드로는 한국 대학교 진학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로 건축학을 공부하러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언제 볼 수 있나요? 라고 진지하게 문의했어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는 고급 과정을 위해 개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로 첫 번째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68명으로 시작했던 수업은 끝까지 54명의 학생이 함께했어요.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과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세상이 넓어졌어요 라고 말한 마리아나의 고백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루시아는 이제 한국 친구들과 펜팔을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어로 편지를 쓰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세 씨는 내년에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는 통역 없이도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자신감을 보였어요. 상파울루 교육원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잠비크와 기니비사우로도 수업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또한 상급 과정도 개설해서 한국어 시험 준비까지 도울 계획입니다. 브라질 내 다른 교육원들과도 협력해서 포르투갈어권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학생들 스스로가 한국어 전파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페드로는 자신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이사벨라는 병원 동료들에게 기초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안토니오는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소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넌 작은 인사말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두 대륙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꿈을 연결하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앞으로도 이 소중한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